새벽 공기가 아직 젖어있는 시간, 좁은 골목 끝 작은 만두집에서 김이 피어오른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로 흩어진 밀가루가 손등에 묻고 손마디의 주름 사이로 따뜻한 반죽의 탄력이 천천히 전해진다. 반죽이 접히고 비틀리고 꼬리를 말아 연초록 실란트로 잎 하나를 품은 채 조용히 서는 순간 유리창 너머 회색 하늘이 조금씩 밝아진다. 업어놓은 찜통 뚜껑을 드는 소리가 가볍게 울리고 숙이는 김이 오르는 틈새 사이로 골목을 한번 훑어본다. 여느 날과 같은 일상의 호흡. 그런데 오늘은 빗방울이 유난히 굵다. 문을 여는 작은 방울 소리와 함께 골목 계단을 타고 쏟아지는 무리돌을 매끈하게 적신다. 비의 냄새가 반죽의 향과 섞여 코끝을 간지른다. 문지방에 서자 우산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신발끈을 적신다. 어쩐지 고개가 저절로 들려 비의 결을 따라 올라가면 우산 아래쪽에 조심스럽게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보인다. 은은한 회색 머리, 다소 수줍은 눈빛, 비에 젖지 않은 단정한 셔츠. 남자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한다. 괜찮으시면 우산 같이 쓰고 내려가시겠습니까? 우산 밑으로 들어서는 순간 카메라는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칠듯 말듯한 거리를 길게 붙든다. 빗소리와 심장 박동이 겹친다. 숨이 약간 빨라지고 발끝이 미끄러운 계단의 리듬에 맞춰 조심스레 움직인다. 우산살에 부딪혀 깨지는 빗방울들이 슬로모션으로 퍼지며 그 사이로 남자의 손목에서 굳은 살의 결이 드러난다. 골목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질문과 대답이 조금씩 쌓인다. 실버 컴퓨터 교실에서 처음 잡아본 마우스 얘기, 인터넷 창이 자꾸만 사라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작은 난감함, 그런데도 새로 배우는 일의 설렘. 남자는 말수가 적지만 대답이 단단하다. 손으로 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더 천천히 배웁니다. 빗발이 한층 거세지며 우산의 모양이 흔들릴 때마다 어깨가 가까워지고 두 사람의 숨결이 갇힌 공기 안에서 따뜻해진다. 계단이 끝날 무렵 숙희는 자연스레 만두집 쪽을 가리키며 고개를 숙인다. 오늘도 문을 엽니다. 남자는 그 말에 하늘 한번 올려다보다가 계단과 난간을 떠올리는 표정으로 말한다. 비가 오면 더 미끄러워 보입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좀 살펴봐도 될까요? 낡은 시멘트 계단의 표면을 매크로 렌즈처럼 훑는 시선이 금을 따라간다. 금 사이로 스며든 어둑한 물기가 조용히 번지고 금과 금 사이의 틈이 생각보다 넓다. 남자는 무릎을 굽혀 손가락으로 표면을 두드려 본다. 얕은 울림이 손끝을 타고 팔로 올라온다. 뒤에서 비냄새와 반죽 냄새가 묘하게 섞인다. 숙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른다. 김이 올라오는 컵을 남자에게 건네는 순간 손과 손의 열이 아주 짧게 닿는다. 우산에서 흐르던 빗물 소리보다 그 잠깐의 닿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찜통에서 갓 꺼낸 만두가 접시에 오르고 남자는 하나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는다. 김이 눈썹을 간지리는 동안 표정이 아주 조금 변한다. 어머니가 만들던 맛이 납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잠겨있던 무언가를 건드린다. 숙희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대답 대신 웃음을 흘리고 카메라는 눈가에 물기를 오래 붙든다. 바깥 빗줄기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 며칠이 지나면서 남자는 매일 아침 가게 앞에 들르기 시작한다. 들를 때마다 공구함 하나를 들고 있고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 보이지 않는 틈새를 찾는 눈비친을 준비되어 있다. 지붕에 물매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의 경로를 손짓으로 설명하고 오래된 배선의 피복을 조심스레 들어 올려본다. 숙희는 그 옆에서 찻잔과 만두를 번갈아 내놓는다. 일상이 서로의 움직임에 조금씩 맞춰진다. 어느 날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 쪽을 보다가 발끝이 아주 잠깐 허공을 딛는다. 숨이 모두 멈춘다. 숙희의 손이 본능적으로 기둥을 움켜쥔다. 사다리가 살짝 흔들리고 남자의 발목 근육이 당겨지듯 버틴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려오는 동안 남자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린다. 사다리 밑에 선 숙희는 이마에 맺힌 땀을 슬며시 닦아주고
카메라는 닦여나간 작은 바늘땀 자국들을 유심히 잡는다. 커튼 뒤편 주방 조명의 주황빛이 만두의 곡면을 은은하게 감싼다. 의자 다리의 흔들림을 잡는 남자의 손놀림은 신중하고 느리다. 못 하나를 박는 소리조차 과하지 않다. 밤이 더 깊어지면 둘의 말수가 줄어든다. 그러나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 컵 가장자리를 돌리는 손가락, 서로의 숨이 닿는 속도, 기린 모양이 그려진 접시의 작은 깨짐. 카메라는 사소한 것들을 붙들고 둘 사이의 온도를 키워간다. 비의 계절이 지나고 햇살이 깊어질 즈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를 향해 엇갈리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카페 창가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젊은 여자와 함께 병원에 다니더라. 누군가가 덧붙인다. 전과가 있다더라. 소문은 똑바로 서지 않고 곡선을 그리며 번져간다. 수키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어보지만 며칠째 남자가 가게에 보이지 않자 마음이 갈라진다.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발자국 소리, 그가 밀고 들어오던 문이 조용하다. 종이컵이 하나 덜 필요해진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가슴을 찌른다. 결국 수키는 우산을 챙기고 골목을 나선다. 좁은 골목의 벽돌 틈에서 자라는 작은 이끼를 잠깐 잡아내고 오래된 대문처럼 삐걱이는 경첩 소리들이 이어진다. 구부러진 골목을 돌자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 보인다. 낡은 우편함 위로 비에 젖은 광고지가 겹겹이 꽂혀 있고 발포 스티로폼 화분에 심긴 동백이 빛을 먹고 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나온다. 젊은 여인의 팔이 남자의 팔을 조용히 받치고 남자는 지팡이에 몸을 싣고 천천히 걷는다. 수키의 발이 제자리에서 멈춘다. 심장이 아주 작은 소리로 쿵 하고 떨어진다. 그러나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공기를 반듯하게 가른다. 아버지, 이제 수술 결심하세요. 더 미루면 안 돼요. 카메라는 남자의 눈동자에 비친 수키의 얼굴을 잡는다. 오해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수치심이 아닌 안도의 표정이 지나간다. 남자는 조금 숨을 몰아쉬고 수키를 본다. 말이 길지 않다. 죄송합니다.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거실의 오래된 소파에 세 사람이 앉는다. 남자는 20해 전의 밤을 더듬는다. 폭우가 쏟아지던 건설 현장, 무너질 듯 기우는 외벽, 2층에 갇힌 직원 하나. 사이렌 소리가 멀고 가까워지다 사라진다.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전신으로 번져 팔과 다리를 움직인다. 금간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내려오던 순간 무릎을 세게 부딪힌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다. 직원은 살았지만 건물주는 그에게 무단 침입을 걸었다. 종이에 남은 글자 하나가 전과라는 이름을 갖고 그의 어깨 위에 눌렸다. 그날 이후 남자는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한 빨리 고치며 살았다. 건물도 마음도 후회할 시간을 두지 않으려고. 젊은 여인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싼다. 그 손길은 긴 시간의 실밥을 하나씩 당겨 풀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복지관 앞에서 한낮의 광장이 굳게 말라있을 때 험한 말들이 공기를 가른다. 정과자는 이런 데 오지 마세요. 아이들도 다니는 곳이에요. 군중의 목소리가 겹치며 크레센도를 만들고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 얼굴 옆으로 길게 그늘이 생긴다. 그때 수키가 군중 사이로 들어간다. 카메라는 뒤에서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가며 미세한 떨림을 잡는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사람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밤새 고친 난간 덕분에 우리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잠깐 흐른다. 한 노인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올라온다. 우리 경로당 의자도 그분이 고쳐주셨어요. 유치원 담장도요. 하나둘 증언이 쌓이고 군중의 표정이 느슨해진다. 누군가가 작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린다. 바람이 광장을 한번 쓸고 지나가며 현수막을 부드럽게 흔든다. 병원 복도는 석고와 소독약의 냄새로 가득하고 형광등 빛이 하얗게 바닥을 세운다. 남자가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수키는 그의 손을 잡는다. 손등에 굵은 힘줄, 평생 쌓인 굳은 살, 그 위로 얇게 겹쳐진 못 자국들.
손과 손이 포개지는 순간 두 사람의 호흡이 같은 속도로 정리된다. 준비되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화면은 둥글게 전멸하며 어둠을 통과한다. 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고 재활실의 평행봉이 빈자리를 오래 잡고 있다. 시간이 몽타주처럼 흘러간다. 물리치료사의 발소리, 창밖으로 바뀌는 구름의 속도, 더 멀어지는 빗소리. 남자가 처음으로 평행봉에서 손을 떼고 발을 내딛는 날, 카메라는 발바닥의 굴곡과 까칠한 바닥의 표면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채 떨림의 미세한 조율을 따라간다. 성공했다는 말 대신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가볍게 건넌다. 퇴원 날, 병원 맞은편 작은 공원에서 두 사람은 느리게 걷는다. 나뭇잎을 통과한 햇살이 반점처럼 어깨 위에 얹히고 바람이 새로 돋은 풀의 냄새를 데려온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말이 과장되지 않다. 함께 걸어주실래요? 수키의 눈에 물기가 고인다. 반지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었음이 분명한 아주 미세한 울퉁불퉁함이 있다. 그 울퉁불퉁함이 오히려 따뜻하다. 반지가 손가락에 들어가고 두 사람의 손이 맞물린다. 들고 있던 숨이 길게 풀린다. 늦어른 밤, 작은 방 안에 촛불이 은은히 떨린다. 빛이 천장에 부드러운 물결을 만들고 공기는 새로운 온도로 데워진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얼굴을 천천히 익힌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의 경계가 부드럽게 풀린다. 어깨를 감싸는 손의 방향, 눈을 감았다 뜨는 박자, 서로의 이름을 낮게 부르는 음의 길이. 카메라는 과장하지 않고 숨이 길어지는 리듬을 따라간다. 오래 혼자였던 날들이 이불 위에서 하나씩 접힌다. 말없이 전해지는 체온이 오래된 마음의 굳은 살을 조금씩 녹인다. 밤의 소리는 얕고 창틀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만 가끔 들린다. 다음 아침, 가게 앞 계단의 난간이 새로 반짝인다. 쇠의 표면이 햇빛을 길게 반사한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간다. 카메라는 뒤에서 발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세 칸을 앞질러 정면에서 마주한다. 가게 문 앞에서 서로를 보고 웃는다. 얼마 전만 해도 두려움이 앞섰던 얼굴에 이제는 익숙함이 먼저 깃든다. 문을 열면 찜통에서 김이 올라오고 첫 손님이 문지방을 조심스레 넘는다. 수키가 접시에 만두를 담아 건네면 손님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진다. 누군가의 하루가 작은 음식을 통해 조금 나아진다. 평온이 길어질수록 새로운 파문이 어디선가 생겨난다. 이번에는 건물주가 나타난다. 오래된 계약서 한 장을 들고 와서 계단 공사는 허락받지 않은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남자는 천천히 설명한다. 안전을 위한 보강이었고 하중 배분이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건물주는 서류를 두드린다. 허락 없이 손댄 기록이 쌓이면 곤란하다고. 수키는 그 대화의 끝에 작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동네 사람 몇이 모여든다. 아이들이 다니는 계단이 더 안전해진 게 사실이라며 경로당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몰려온다. 말과 말이 겹치는 사이 건물주의 표정이 흔들린다. 엄격함과 망설임이 번갈아 지나간다. 결국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한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이라도 해달라.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깊은 균열로 번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브이가 공기 중에 남는다. 계절이 움직인다. 벚꽃이 피고 흩어진 뒤 초록이 눅진하게 자리 잡는다. 실버 컴퓨터 교실의 강의실에서는 키보드 자판 소리가 가늘고 빠르게 이어진다. 화면 속 커서가 깜박이고 수키의 손가락이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있게 움직인다. 남자는 뒷자리에 앉아 화면 밝기 조절을 묻는다. 강사는 웃으면서 번호 키패드를 가리킨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학교 계단 난간을 손끝으로 살짝 쓰다듬는다. 세상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아주 조금 나아졌다는 기분이 든다. 밤이면 수키는 가게 장부를 한 줄 한 줄 들여다본다.
잉크가 번져내린 지난달의 수치와 이번 달의 수치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된다. 버텨온 시간의 증거.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가 문득 손이 멈춘다. 장부 구석에 남자가 작은 글씨로 적어둔 메모가 보인다. 옥상 배수구 주기 점검 필요. 다음 비 오기 전 글씨는 각졌고 그 각짐이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 수키는 천천히 미소를 짓는다. 가을 저녁, 골목에는 군고구마 냄새가 돌고 가게 안에는 김치와 파기름 냄새가 겹친다. 동네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들고 와 앉으면 수키는 빈 의자 2개를 더 내어준다. 거대한 세상이 한 사람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작은 행복이 쌓인다. 남자는 아이의 필통 지퍼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작은 집게와 고무줄을 들고 돌아와 금세 고친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 소리가 매끈하게 난다. 지퍼의 미세한 이빨들이 질서 있게 맞물리는 소리가 듣기 좋다.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달려나간다. 남자는 어깨를 으쓱한다. 큰 일 아니라고. 그러나 그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컸다. 첫눈 소식이 전해지는 밤, 라디에이터가 따뜻하게 울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포근한 원을 만든다. 남자의 무릎은 여전히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재활 운동을 꾸준히 이어간 덕분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억지스럽지 않다. 둘은 주말마다 작은 산책을 한다. 강변을 천천히 걷고 벤치에 앉아 손을 감싼다. 흰 숨이 언 공기 속에서 금세 사라진다. 수키는 말한다. 오늘은 발걸음이 아주 가볍네요. 남자는 대답한다. 같이 걸으니 무게가 나눠집니다. 그 대답이 진담이자 농담으로 들린다. 해가 바뀌고 정월 대보름이 지난 뒤 어느 비 오는 저녁, 가게 문 앞에서 미끄러질 뻔한 아이의 손목을 남자가 반사적으로 붙잡는다. 화면은 아이의 손과 남자의 손을 클로즈업한다. 비에 젖은 피부의 질감, 작은 손등의 체온, 남자의 손바닥에 새겨진 못자국. 아이의 엄마가 숨을 몰아쉬며 2번, 3번 고개를 숙인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는다. 괜찮습니다. 더 조심하시면 돼요. 아이는 난간을 쓰다듬고 한번 뒤돌아보며 뛴다. 골목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는 감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막으로 동네를 덮는다. 봄비가 다시 시작된다. 첫 장면의 빗소리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부드럽다. 우산 아래 2 사람의 얼굴이 더 가까워지고 어깨가 부드럽게 닿는다. 수키는 말한다. 그날 우산 밑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요. 남자는 웃는다. 오래갈 일만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우산꽃 위에서 흩어졌다가 모서리로 모여 똑똑 떨어진다. 골목 계단의 표면은 더 이상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보강된 모서리가 진한 회색으로 반짝인다. 작은 변화가 오래 버틸 모양을 갖추었다. 평온과 사건은 번갈아 온다. 어느 오후 상수도관이 터졌다는 연락이 들리고 가게 바닥을 적시는 물소리가 높아진다. 남자는 망설이지 않고 밸브를 찾는다. 바닥의 타일과 타일 사이를 짧은 호흡으로 건너뛰고 밸브 손잡이를 온 힘을 다해 잡아 돌린다. 손잡이가 뻑뻑하게 비명을 지르다 이윽고 돌아간다. 물이 멈춘다. 휙 지나가던 누군가가 박수 한 번 치고 지나간다. 젖은 바닥을 닦는 동안 수키는 남자의 손등에 난 붉은 자국을 발견하고 입술을 앙다문다. 약국에서 바셀린을 사와 그 위에 얇게 바른다. 남자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표정이다. 수키는 고개를 젓는다. 덕분에 또 하루가 무사합니다. 봄이 깊어지자 동네 축제가 열린다. 임시 무대가 세워지고 풍물패가 길게 지나간다. 가게 앞에는 보온통에 담은 만두가 쌓이고 사람들은 종이컵을 들고 서서 담소를 나눈다. 남자는 무대 뒤편 연결 케이블을 살피고 느슨해진 나사를 조인다. 누군가가 마이크가 자꾸 꺼진다고 말하자 그는 배선의 노출 부분을 테이프로 감싼다. 공연이 다시 시작된다. 무대 위에서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무대 아래에서는 어른들이 박수를 친다. 순서 사이
사회자가 말한다.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하고 따뜻해진 데에는 눈에 띄지 않게 손을 보태온 분들이 계십니다.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레 한 곳으로 모인다. 남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인다. 수키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는다. 초여름, 오후의 빛이 하얀 먼지를 키운다. 가게 안을 통과하는 바람이 종이등을 살짝 흔들고 테이블 위를 스치는 빗줄기가 반짝인다. 손님이 뜸한 시간, 두 사람은 옆자리에서 어깨를 기대고 앉아 창밖을 본다. 수키가 낮게 말한다.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이 계단은 아직도 미끄러웠을 거예요. 남자는 대답한다.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설명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정리해준다는 사실을 말로 꺼내지 않고도 한다. 바람이 종이를 한 번 더 흔들어 빛이 탁자 위에서 흩어진다. 한여름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날 골목 입구에 구급차가 멈춘다. 이웃의 허리 통증이 급작스레 심해졌다는 소식이고 골목이 좁아들거들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 남자는 즉시 동선을 잡는다. 누구는 우산을 펼치고 누구는 미끄러운 구간에 고무 매트를 깐다. 수키는 타월을 나눠준다. 모두가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한다. 들꺼디 부드럽게 지나가고 구급대원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짧은 제스처 하나로 충분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지만 골목은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만든 질서가 동네의 근육처럼 작동한다. 그날 밤 둘은 젖은 발을 말리며 따뜻한 차를 마신다. 수키가 조용히 꺼낸다. 오래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일로 채우며 버텼어요. 당신은 무릎을 다친 뒤 스스로를 일로 붙잡았고요. 우리가 고치는 건 건물의 균열이 아니라 마음의 균열이었을지도 몰라요. 남자는 대답 대신 손을 내민다. 맞잡은 손의 체온이 차 안의 김과 섞여 방을 채운다. 침묵이 오래 이어져도 불편하지 않다. 창밖으로 비가 잦아든다. 이른 새벽, 수키는 문을 열기 전 잠시 계단 위에서 멈춘다. 골목 위쪽에서 첫 햇살이 길게 내려오고 계단의 그림자가 칸칸이 나뉜다. 손을 뻗어 난간을 쓸고 내려오던 그 습관을 멈추고 이번엔 난간을 가볍게 두드린다. 단단한 울림. 아래쪽에서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일의 위안. 두 사람은 말보다 먼저 미소로 인사한다. 그날 오후 거대한 택배 상자가 가게로 들어온다. 컴퓨터 교실에서 쓰던 낡은 모니터를 대신할 새 모니터다. 상자를 여는 소리, 스티로폼이 부서지는 소리, 비닐이 벗겨지는 소리가 차례로 이어진다. 전원이 켜지고 화면이 환하게 빛난다. 커서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한글 자모가 또렷하게 찍힌다. 수키는 처음으로 온라인 주문창에서 스스로 주문을 완료한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작게 떨린다. 남자는 옆에서 박수 소리를 아주 작게 2번 친다. 서로가 서로의 배움의 증인이 되는 일. 화면의 흰빛이 둘의 얼굴을 고르게 비춘다. 한낮의 더위가 지나간 저녁, 수키는 가게 문을 닫고 남자와 나란히 앉는다. 전등 아래 작은 그림자가 탁자 위에 포개진다. 수키가 낮게 묻는다. 당신에게 행복은 어떤 모양인가요? 남자는 한참 생각하다 말한다. 예전에는 높이가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더 높이 올리는 것, 이제는 깊이가 기준입니다. 더 깊이 버티는 것. 수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 만두 속이 유난히 잘 잡혔어요. 당신이 반죽을 조금 더 오래 치대서 그렇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 하루의 무게가 가볍게 눌린다. 어느 맑은 날, 동네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오르며 외친다. 계단이 반짝여요. 넘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의 웃음은 장면을 쉽게 채운다. 카메라는 뛰어오르는 발과 발 사이 공중에 잠깐 머무는 운동화를 잡는다. 운동화 밑창의 먼지가 햇빛에 반짝인다.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수키는 그 모습을 문 안쪽에서 보며 잔을 말린다. 작은 행복들이 포개져 하루를 차곡차곡 쌓는다. 장마가 끝날 무렵
갑자기 들이닥친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나사가 조금 풀린 소리가 난다. 남자는 사다리를 가져와 간판을 고정한다. 이번에는 수키가 사다리 아래를 지킨다. 서로의 역할이 자연스레 바뀌어도 낯설지 않다. 고정된 간판이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둘은 동시에 아래로 내려다보고 웃는다. 같은 방향으로 서 있을 때 생기는 묘한 안도감이 있다. 밤이 늦어 문을 닫고 나오는 길, 골목 끝이 유난히 조용하다. 둘은 계단 중간쯤에서 발을 멈춘다. 처음 만났던 자리를 다시 밟아본다. 수키가 말한다. 이 자리를 생각하면 그때의 심장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남자는 대답한다. 그때의 빗소리는 아직도 내 어깨에 남아 있습니다. 조용히 웃고 한 계단 더 올라선다. 발걸음 소리가 단단하다.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어느 날, 수키는 가게 뒤편 창고를 정리하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 안에는 낡은 앞치마와 손글씨 레시피 노트,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다. 젊은 날의 자신과 그 옆에 선 남편의 얼굴, 사진 속 미소가 선명하다. 수키는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고 노트에 레시피를 펼친다. 손글씨 사이사이로 튀어나온 얼룩이 그날의 실수를, 그날의 성공을 증언한다. 수키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져가 오늘 반죽의 수분을 한 방울 줄이기로 한다. 맛이 달라진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해되는 맛. 남자는 하나를 먹고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은 더 단단합니다. 수키는 대답한다. 오늘은 더 버텼으니까요. 한 해가 다시 원을 그릴 즈음, 둘은 동네 공지판 앞에 작은 종이를 붙인다. 계단과 난간 무료 점검, 날짜와 시간, 연락처가 간결하게 적혀 있다. 종이 모서리가 바람에 살짝 들렸다 다시 붙는다. 누군가가 지나가다 멈춰 종이를 읽고 휴대폰의 번호를 저장한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아주 조금 숙인다. 고개가 들리는 순간 종이가 더 단단하게 붙어 보인다. 창밖에 빛이 바뀌고 새가 전선을 가볍게 건너간다. 골목에는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고 낯선 얼굴들이 인사를 건넨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한 골목에 서서 서로의 자리를 나눈다. 둘은 그 사이에서 흐름을 만들어간다. 고치는 일과 지키는 일, 배우는 일과 나누는 일이 각각의 호흡으로 자리 잡는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오늘보다 조금 덜, 그 미세한 조율이 하루를 만든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 앞에 노을빛이 눕는다. 수키는 의자에 앉아 손을 펴본다. 주름 사이로 밀가루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하얀 거품이 금방 생긴다. 거품이 사라질 때까지 문질은 뒤 수건으로 닦아낸다. 남자는 카운터 뒤에서 장부를 덮고 전등 스위치를 절반만 내린다. 빛이 한 톤 낮아진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미소를 짓는다. 이제 하루가 사라지고 또 다른 하루가 온다. 두 사람은 그 하루를 기꺼이 맞는다. 다음 장면부터는 동네 재개발 소식이 예고되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밤의 조용한 숨이 먼저다. 가게 유리문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지다 천천히 풀린다. 유리문에 맺힌 밤 공기 속 물방울이 아주 느리게 흘러내린다. 손잡이가 돌아가고 문이 닫힌다. 골목이 고요해진다. 먼 곳에서 고양이 발소리가 스친다. 어둠은 두꺼워지지만 안쪽의 온기는 쉽게 식지 않는다. 밤이 한 겹 더 내려앉은 뒤 창밖의 고요를 가르는 것은 신문 틀어지는 소리였다. 새벽 배달원이 놓고 간 무료신문이 바람에 밀려 문턱에 걸린다. 수키가 허리를 숙여 신문을 들자 일면 아래쪽 구석에 작은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재개발 구역 확대 검토. 활자 사이로 눈빛이 잠시 흔들리고 신문 종이의 얇은 결이 손끝에서 바스락거린다. 그녀는 신문을 접어 카운터에 내려놓고 찜통 불을 올린다. 김이 오르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하지만 활자의 여운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오전 손님이 빠져나간 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깨에 연장이 든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있지만
표정이 다소 굳어 있다. 공무원이 나와 골목폭과 계단의 기준을 잰단다. 안전위원회라면서. 말을 마친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서 꾸깃꾸깃 종이를 만지작거린다. 수키가 종이컵을 건네며 눈으로 묻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 보이지도 않는다. 대신 가게 문 쪽으로 한 발 물러나 유리창 너머 골목을 본다. 오래 붙여둔 공지들이 햇빛에 바래고 보강한 난간은 여전히 단단하다. 그 단단함과 종이 위 활자의 얇음이 묘하게 부딪힌다. 점심 무렵 반짝이는 자동 줄자와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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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끝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골목의 공기가 분절된다. 한 남자가 들고 있는 도면에는 굵은 빨간 선이 골목을 가로지른다. 여기가 도로 예정선입니다. 딱 잘라 말하는 목소리에는 여분의 온기가 없다. 남자가 차분하게 묻는다. 기존 계단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공무원이 대본을 읽듯 답한다. 기준 이탈. 철거 후 표준 화강석 계단으로 통일. 난간은 관급 자재. 남자의 눈동자가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평평해진다. 그의 손등에서 굳은 살 자리가 빛을 받아 하얗게 떠오른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은 가게에 모인다. 은색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종이컵들이 한 줄로 놓인다. 말들이 층층이 쌓여 어느 순간 서로의 어깨에 기대듯 가라앉는다. 누구는 장사를 접어야 하나 걱정하고 누구는 아이들 통학기를 묻는다. 수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두를 건네며 눈을 맞춘다. 남자는 벽에 종이를 붙이고 펜을 든다. 어떤 공간이 가장 필요합니까? 노인들이 손을 들고 말한다. 경로당 의자처럼 앉아 실계단폭, 젊은 엄마는 유모차가 오르내릴 너비를 말하고 학생은 비 올 때 미끄러지지 않을 표면을 말한다. 종이에 적힌 단어들이 하나씩 모양을 갖춰간다. 계단의 높낮이, 쉬어갈 평상, 난간의 손잡이 굵기. 남자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없애자는 말을 듣기 전에 어떻게 살릴지 먼저 보여줍시다. 밤늦게 남자는 가게 한쪽에서 목재 샘플을 깎는다. 대패질 소리가 일정한 호흡처럼 공간을 채운다. 톱밥이 은하수처럼 흩어지고 수키는 젖은 걸레로 바닥을 천천히 닦는다. 둘은 말이 없지만 소리들이 서로의 마음을 번갈아 쓰다듬는다. 샘플 난간의 단면이 드러나고 손바닥이 닿을 부분에 아주 부드러운 곡선이 새겨진다. 남자가 조용히 말한다. 사람의 손은 4개의 마디를 만들죠. 그 마디가 편히 놓일 홈을 파야 해요. 수키는 손을 올려본다. 홈 안에 손이 정확히 걸리는 느낌. 지문과 나뭇결이 잠깐 섞였다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며칠 후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조도 낮은 강당에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놓이고 앞쪽 스크린에는 투명한 도시계획 도면이 떠 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균일하다. 박자처럼 일정한 무난한 친절. 몇몇 주민이 일어나 질문하지만 대답은 매뉴얼처럼 돌아온다.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든다. 난간을 공용자재로 바꾼다면 표면 마찰 개수가 지금보다 어떻게 좋아집니까? 비 오는 날 실측 데이터로 말해봅시다.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침 같은 웃음이 어딘가에서 튄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조정하며 말한다. 다음 분, 남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느리게 주먹을 폈다 진다. 과거 현장에서 익힌 습관이 무릎의 통증을 피해 손끝으로 흘러간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뒤쪽에서 앉아있던 청년 엔지니어가 머뭇거리다 다가온다. 선생님 말씀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실측 같이 해보시겠어요? 남자는 눈을 들어 청년의 눈빛을 본다. 그 눈빛은 설계 프로그램의 화면에서 벗어나 실제 바닥의 질감을 만져보고 싶어하는 갈증으로 빛난다. 그날 밤 셋은 비 예보를 확인하고 시간을 맞춘다. 비가 시작되는 시각, 골목의 표면 온도, 계단의 젖음 정도, 손으로 쓸어보았을 때의 감각, 숫자와 살의 감각을 한 장의 표로 엮기로 한다. 예보대로 비가 내리는 날, 밤 9시, 계단 표면에 레이저 각도기가 놓이고
열화상 카메라가 한쪽에 설치된다. 청년이 기준선을 잡는 동안 남자는 손바닥으로 난간을 천천히 훑는다. 수키는 우산을 비스듬히 들어 카메라가 젖지 않도록 각도를 잡는다. 1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기록된다. 슬리퍼, 운동화, 구두, 각 밑창의 패턴과 마찰의 차이가 숫자와 영상으로 나란히 쌓인다. 남자가 말한다. 숫자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손으로 잡을 때 미끄러지는 느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다음은 손톱의 길이, 노인의 피부 수분, 아이 손의 압력. 측정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을 어휘로 기록한다. 비가 잦아들 즈음 표에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단어들이 박힌다. 버팀, 머뭇거림, 내려놓음, 떨림. 청년은 그 단어들 옆에 소문자로 작은 점을 찍는다. 나중에 전설처럼 붙일 각주들. 다음날 남자와 청년은 시청 건축과를 찾아간다. 복도 끝 정수기 옆 벤치에 앉아 서류처를 정돈한다. 문이 열리자 담당 팀장이 나와 서류를 받고 히킥 넘긴다. 수치는 수치대로 깔끔합니다만 표준안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장 하나가 문장 하나를 밀쳐낸다. 남자가 한 장을 꺼내 앞으로 민다. 표준안이 못 보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손을 얹어보시죠. 그는 나무 난간 샘플을 꺼낸다. 팀장은 대수롭지 않게 손바닥을 올렸다가 잠깐 멈춘다. 홈에 손이 걸리며 예상하지 못한 안정감이 팔꿈치까지 올라간다. 남자는 말하지 않고 팀장의 손등을 말없이 바라본다. 팀장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린다. 굴곡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뒤이어오는 그러나 때문에 복도의 공기가 조금 차가워진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거둔다. 돌아서는 그의 보폭은 일정하지만 어깨 위로 떨어지는 조명의 각도가 더 가파르게 느껴진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은 다시 모인다. 수키는 장부를 덮고 벽면에 흰 종이를 더 붙인다. 준비된 말은 짧다. 우리의 계단을 지키려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가 속삭인다. 돈이 어디 있나? 남자는 노트를 펼친다. 협동조합, 매달 10,000원, 혹은 하루 일손 1시간. 돈이 없는 사람은 손으로, 시간이 없는 사람은 10,000원으로. 표정들이 서로를 본다. 가능한가를 묻는 눈과 해보자는 눈이 번갈아 스친다. 노인의 손이 먼저 올라간다. 나는 손, 경로당 의자처럼 사포질은 자신 있어. 어린 엄마가 말한다. 나는 10,000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면 보는 법을 배울래요. 청년이 덧붙인다. 3D로 계단을 그려 버추얼 시연을 만들게요. 누군가의 주저가 누군가의 결심에서 열로 바뀌고 공기가 조용히 달아오른다. 다음 주말 골목에 작은 스크린이 세워진다. 청년이 만든 가상 계단이 화면에 뜬다. 비 오는 날과 맑은 날, 낮과 밤, 노인과 아이, 유모차와 배달 오토바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계단은 살아 움직인다. 가게 안에서는 수키가 만두를 빚고 화면 안에서는 만두를 들고 내려오는 아저씨가 미끄러지지 않는다. 소리 없는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쉰다. 재생이 끝나자 누군가가 박수를 친다.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박수가 겹치며 골목의 벽을 타고 천천히 오른다. 남자가 스크린 옆에서 말한다. 설득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네요. 손으로 잡히는 그림을 보여주면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뒤 시청의 공개 청문날. 강당 앞줄을 건설사 측 양복들이 채우고 뒤쪽에 주민들이 앉는다. 사회자가 순서대로 발언자를 부른다. 건설사 대리인은 표준과 절차를 말한다. 안전수치와 유지비를 말한다. 남자는 준비해온 샘플 난간을 들고 앞으로 걸어나간다. 마이크가 입술에서 한 뼘쯤 떨어진 곳에 멈춘다. 우리는 숫자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도 믿습니다. 노인이 무대로 나와 난간을 잡고 몸을 조금 기댄다. 홈에 손이 걸리자 어깨가 내려앉는다.
노인은 말한다. 이제야 쉬겠네. 아이가 난간을 잡고 두 칸을 내려갔다 올라온다. 아이는 웃는다. 미끄럽지 않아요. 청년이 뒤이어 슬라이드를 넘긴다. 비가 생기는 각도와 표면에 머무는 시간, 손의 수분과 노화, 화면에 식지 않는 과학과 식지 않는 마음이 나란히 선다. 잠깐의 침묵 끝에 사회자가 말한다. 심의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위원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완승은 아니지만 빈손도 아니다. 돌아오는 길, 골목바람이 유난히 덜 차다. 그 사이 건물주는 매입 제안을 받는다. 붉은 도장 찍힌 종이들이 그의 책상 위에 한 겹 두 겹 쌓인다. 금액은 달콤하고 조건은 날카롭다. 건물주는 밤마다 삼페인처럼 때를 기다리는 망설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친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가게 문 앞에 서서 난간을 한번 쓸어본다. 자신의 소유물인 공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진다. 그때 복지관에서 나온 할머니 둘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를 본다. 잘 고정됐지요. 사장 양반. 할머니가 난간을 톡톡 두드리자 금속의 안심스러운 울림이 계단을 따라 내려간다. 건물주는 잠깐 눈을 감는다. 그 울림이 제안서의 종이 소리보다 오래 귀에 남는다. 초겨울, 시청에서 연락이 온다. 표준안을 유지하되 주민 제안의 세부는 골목 특화 설계로 일부 반영. 난간의 그리폼, 쉬어갈 평상, 물 끊기 턱. 남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게 문 유리창에 이마를 댄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온전한 승리가 아니어도 사람의 손이 닿는 곳만큼은 지켜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박수는 길지 않지만 손바닥의 온기가 오래 남는다. 건설사는 즉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다. 절차와 보안 설계 사이에 계절이 한 번 더 바뀐다. 그 사이 골목은 스스로를 새긴다. 아이들의 분필 그림이 계단에 꽃처럼 피고 청년이 배운 코딩으로 만든 작은 안내 전광판이 밤이면 은은히 켜진다. 오늘의 미끄럼 지수 보통 밤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남자는 전광판 아래를 지날 때마다 살짝 고개를 든다. 마음으로 숫자를 읽고 몸으로 날씨를 읽는다. 그 겨울 남자의 무릎이 다시 고집을 부린다.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증이 아주 작은 칼날로 깨어난다. 수키는 한밤중에 물수건을 데우고 약을 챙기며 남자의 옆자리에 앉는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피로가 그의 얼굴을 얇게 덮고 있다. 그녀는 묻지 않는다. 대신 손을 잡는다. 손의 온기는 질문을 건너뛰고 대답으로 곧장 건너간다. 남자는 숨을 작게 고른다. 그 숨의 길이를 따라 밤이 조금 짧아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끝 집에서 불이 난다. 새벽 5시 불빛이 창문 가장자리를 붉게 물들인다. 사람들의 소리가 뒤엉키고 어디선가 유리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남자는 지팡이를 짚고 문을 박차고 나온다. 수키는 젖은 수건을 들고 뒤를 따른다. 누구는 119에 전화를 하고 누구는 아이를 안고 뛰어내린다. 계단이 시험대 위에 올라간다. 남자는 불길 옆집 창문을 두드리며 노인을 깨운다. 이리로 내려오세요. 난간을 잡고 발을 내리는 순서대로. 아이가 먼저 지나가고 노인이 그 뒤를 따른다. 굴뚝 같은 연기가 계단을 덮쳐오지만 난간의 홈이 손을 놓지 않는다. 한 칸, 또 한 칸 모두 내려온 뒤 남자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린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꽉 채우며 도착한다. 물줄기가 불을 베듯 지나가고 붉은 빛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진압이 끝나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다. 다쳤는지, 숨이 가쁜지, 손을 더 잡아줘야 하는지. 누군가가 말한다. 계단이 살렸어요. 또 누군가가 말한다. 난간이 버텼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등으로 듣는다. 조용히 벽에 기대 숨을 고른다. 수키가 다가와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는다. 그의 눈이 수키의 눈을 잠깐 잡는다.
말은 필요 없다. 눈빛이 밤을 건너 새벽으로 간다. 사고 다음 날 건설사 직원들이 와서 임시 안전 펜스를 친다. 언론이 구경하듯 사진을 찍는다. 기사 제목은 간단하다. 노후 골목, 화재. 그러나 주민 커뮤니티에는 다른 제목이 붙는다. 계단이 길을 지켰다. 사진 속에는 난간을 부여잡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손이 크게 잡혔다. 손에 굴곡, 지문 사이에 낀 재, 그리고 그럼에도 놓지 않은 움켜짐. 그 사진을 본 누군가는 댓글을 쓴다.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쓴다. 사람은 손으로 세상을 건넙니다. 며칠 뒤 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린다. 건설사 로비스트가 빠르게 돌아다니고 주민대표는 서류철을 끌어안고 서성인다. 남자와 수키는 뒤쪽 갤러리에 조용히 앉는다. 발언권을 얻은 청년 엔지니어가 마이크 앞에 선다. 지난밤 화재 영상, 난간에 남은 손자국 사진, 그리고 초기 설계에서 제안했던 홈의 단면. 화면이 바뀔 때마다 방 안의 숨이 길어졌다 짧아진다. 청년은 말한다. 표준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건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의장석 위에서 누군가가 안경을 벗어 눈두덩을 누른다. 동의합니다. 라는 짧은 목소리가 한 자리에서 나오고 이어서 또 한 자리에서 나온다. 표결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물은 이미 기울었다. 봄이 돌아올 무렵 공식 공문이 도착한다. 골목 특화 설계 승인, 홈과 평상, 물 끊기 턱, 저소음 표면, 야간 조도 보강. 수키는 공문을 두 손으로 쥔다. 종이의 사각거림 사이로 김이 올라오는 찜통의 소리가 새어 들어온다. 남자는 난간 샘플을 다시 만져본다. 나뭇결 사이사이에 기름을 얇게 스민다. 손바닥이 닿을 부분만큼은 광이 과하지 않도록 3번 닦고 2번 덮는다. 주민들이 가게 앞에 모여 공문을 돌려본다. 잔잔한 박수. 몇몇은 눈가를 훔친다. 공사가 시작된다. 아침마다 트럭이 들어오고 인부들이 콘을 놓는다. 남자는 한 발 떨어져 지켜본다. 필요할 때만 가까이 가서 말한다. 저기 경계선 한 칸만 더. 그 한 칸이 아이의 발길에 난간 그림자를 맞춰줄 거예요. 현장 반장은 괜히 고개를 갸웃하다가도 남자의 눈빛이 고집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걸 알아채고 묵묵히 반영한다. 새 난간이 자리 잡고 평상이 계단 옆에 숨을 고를 자리를 마련한다. 물 끊기 턱이 빗물을 한 번 잡아 경사로로 흘려보낸다. 첫 비가 내리던 날 모두가 일부러 계단을 오르내린다. 신발 밑창의 소리가 달라졌다. 덜 급하고 덜 날카롭다. 누군가는 말한다. 비가 오늘은 착하게 내리네. 모두가 웃는다. 사실은 우리가 착하게 받아낼 폼을 만든 것이다. 그날 밤 골목 중턱 평상 위의 등이 늘어진다. 작은 전구가 노란 점들을 찍는다. 아이들이 초를 켜고 어른들이 접시에 음식을 담는다. 수키는 만두를 덧져서 내고 누군가는 김치전을 부친다. 종이컵이 부딪히며 가벼운 소리를 낸다. 남자가 평상 끝에 앉아 발을 살짝 흔든다. 무릎은 여전히 날씨에 민감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조용하다. 수키가 옆에 앉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별처럼 떠있는 전구를 함께 본다. 공기는 아직 봄이고 바람은 따뜻하다. 누군가 기타를 치고 곡이 끝나면 누군가가 박수한다. 박수가 길지 않아 더 좋다. 이듬해 초여름 협동조합 명의의 첫 통장이 열린다. 숫자는 크지 않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름이다. 통장 첫 페이지에 적힌 명세 옆에는 작은 도장이 하나씩 찍힌다. 포도 모양, 고양이 모양, 별 모양,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눌러 흐릿해진 하트 모양. 남자와 수키는 새벽마다 통장을 번갈아 들여다본다. 둘은 숫자를 세지 않고 도장을 먼저 센다. 도장이 많은 날은 마음이 박다. 적은 날에는 만두속을 조금 더 촘촘히 채운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더 단단하게 한다. 장마의 시작, 예보의 강한 비,
남자는 전날 밤부터 배수로를 한 번 더 살핀다. 청년이 만든 전광판에는 파란 글씨로 알림이 뜬다. 오늘 밤 10시부터 강수량 증가, 유속 발음, 난간 주의. 시는 계단 아래쪽에 잠수 펌프를 설치했고 협동조합은 펌프를 돌릴 순번표를 만든다. 밤 10시, 비가 선처럼 내려 꽂힌다. 골목은 물이 되는 중, 펌프가 일정한 소리로 물을 밀어낸다. 번개가 사진처럼 하늘을 찍고 사람들은 비닐 우위를 입고 돌아다닌다. 숙이는 가게 안에서 뜨거운 차를 담아내며 창밖을 본다. 남자는 펌프 옆에서 손등으로 물방울을 털며 엄지를 들어 보인다. 그 엄지는 말보다 빠르다. 밤이 그렇게 흘러 미명에 가닿는다. 물은 줄고 펌프는 멈춘다. 각자의 집에 들어가면 비닐 우에 위에 앉은 빗방울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작은 점을 찍는다. 점들이 모여 또 다른 무늬를 만든다. 여름이 한창일 때 남자의 지팡이가 어느 날 사라진다. 그는 더 이상 지팡이를 찾지 않는다. 대신 난간을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는다. 손이 착 감겨 들어가고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는다. 그의 보폭은 이전보다 반뼘 길어지고 계단 끝에서 돌아설 때도 허리가 조금 더 곧다. 수키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 있다가 가게로 돌아와 반죽을 치댄다. 반죽의 탄력이 손바닥으로 차오른다. 오늘 반죽은 힘이 있다. 그 힘이 만두 속으로 들어간다. 저녁에 나눠 먹었을 때 모두가 말한다. 오늘 맛이 유난히 단단하네. 수키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남자의 옆에 앉아 조용히 웃는다. 가을이 오자 협동조합은 첫 번째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골목 끝 빈터에 비를 피할 정자를 짓기로. 목수였던 노인이 설계를 맡고 청년이 CAD로 치수와 재료를 정리한다. 남자는 기초를 어떻게 잡을지 이야기하고 어머니들은 정자 주변에 심을 화분을 고른다. 하루 한두 시간씩 모여 톱질을 하고 못질을 한다. 처음엔 삐걱거리던 리듬이 며칠 지나 자리를 잡는다. 손과 손 사이의 간격이 짧아지고 시선과 시선이 부딪히기 전에 양보하는 법을 배운다. 날이 저물고 정자의 지붕이 야른 그림자를 만들 때 모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본다. 누군가 말한다. 집 말고 동네에 천장이 생겼네. 모두가 웃는다. 동네의 천장. 단어가 찰싹 소리를 내며 마음에 붙는다. 초겨울, 남자는 강의 요청을 받는다. 실버 컴퓨터 교실에서 열려있는 야간 특강, 제목은 손으로 배우는 안전. 그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려다 수키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강의 첫날, 그는 난간 샘플을 들고 교실 앞에 선다. 양로원에서 온 어르신 셋, 배달 일을 하는 청년 둘, 아이 손을 잡고 온 엄마 둘, 계단에서 넘어져 고생했다는 중년, 그리고 막 취업했다는 사회초년생. 그는 칠판에 크게 쓴다. 내려놓는 법, 넘어지지 않는 법보다 먼저 배워야 할 단어. 손을 어디에, 발을 어디로, 눈을 어디에 둘지. 그는 무릎이 다치던 날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난간에 홈을 건넌 수많은 손들을 말한다. 강의가 끝나고 어르신 하나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는다. 선생님 손이 따뜻하네요. 그는 미소만 짓고 자기 손을 살짝 올려진다. 손과 손 사이의 온도 교환. 교실의 형광등 소리가 희미하게 울린다. 연말이 다가오면 골목은 저마다의 불빛으로 반짝인다. 협동조합 통장에는 소액의 기부가 2억 원 찍히고 누군가는 만두 재료를 보내온다. 남자는 장부에 작은 별표를 그린다. 별표 옆에 이름 대신 이야기 한 줄씩. 경로당에서 처음 넘어지지 않고 계단을 내려온 날, 아이가 유모차 없이 걸음을 뗀 날, 배달 청년이 비 오는 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 날. 장부는 돈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오늘들의 명예로운 명세서가 된다. 겨울 한복판, 재개발 구역 지정이 최종 고시된다. 골목 끝 일부는 공사 울타리로 사라지고 새 아파트 견본집에는 흰 조명이 강하게 튄다. 그러나 우리의 계단과 평상은 특화 설계라는 이름 아래 남는다. 종이의 이름이 현실의 모양을 잠시 빛낸다.
남자는 아파트 견본집 앞을 지나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오래 서 있을 이유가 없다. 그는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 난간을 닦는다. 수키가 밖으로 나와 걸레를 받는다.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속도로 닦는다. 유난히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도 손은 오래 차갑지 않다. 새해가 밝고 작은 의식이 열린다. 결혼식이라고 하자니 너무 크고 동네 모임이라고 하자니 너무 작은,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의식. 장소는 처음 만난 계단의 중간. 사회자는 없다. 다만 주민들이 난간 양쪽에 서서 조용히 지켜본다. 수키와 남자는 서로를 마주 보고 선다. 반지는 오래전에 맞췄던 그 반지. 반짝임이 크지 않아 오히려 눈에 잘 들어온다. 남자가 말한다. 함께 걸어주세요. 수키가 대답한다. 함께 쉬어가요. 둘이 동시에 웃는다. 박수가 터지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숨들이 겹치며 따뜻해진다. 아이가 꽃잎을 뿌리고 노인이 하모니카를 분다. 하모니카 소리가 골목을 부드럽게 휘감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가게 불을 조금 일찍 끈다. 방 안에 촛불 하나. 촛불은 물결처럼 천장에 작은 빛의 호수를 만든다. 두 사람은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숨을 맞춘다. 손과 손이 정확히 맞물린다. 서로의 이름을 낮게 부른다. 바깥의 바람 소리가 조금 세졌지만 방 안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몸 안에 굳어있던 경계가 부드럽게 풀린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는 손의 방향이 자연스럽다. 다정한 체온이 천천히 퍼진다. 시간이 천천히 늘어난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을 통과해 바닥에 네모를 만든다. 그 네모 안에 두 사람의 숨이 오고 간다. 몇 달 뒤 협동조합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골목의 마지막 계단 아래 작은 도서 교환함을 세우기로. 제작은 청년과 아이들. 표지판의 글씨체는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손맛 그대로. 남자는 경첩을 달고 수키는 내부에 습기 방지제를 붙인다. 첫 책은 주민들이 기증한다. 시집 하나, 요리책 둘, 낡은 공학 교과서 하나, 그리고 수키가 오래 붙잡아 읽던 소설 한 권. 교환함 문을 닫으면 딸깍 소리가 기분 좋게 난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일부러 한 번 더 닫는 이들도 있다. 저녁이면 교환함 앞에 서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들이 얼기설기 얽힌다. 골목의 시간은 더 많은 이야기를 갖게 된다. 여름 끝자락, 장맛비와 늦더위가 엇갈리던 어느 밤, 비가 갑자기 거칠어지고 번개가 가까운 곳에 내리꽂힌다. 전깃줄이 잠깐 떨리고 전광판이 꺼진다. 남자는 플래시를 들고 전기함으로 달려간다. 수키가 뒤에서 비를 막는다. 퓨즈를 빼고 넣는 동작이 익숙하다. 그러나 번개 뒤의 여운이 손끝을 잠깐 떨리게 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다시 넣어보자. 딸깍. 전광판이 깜박이다 안정된다. 파란 글자가 돌아온다. 정상. 그는 플래시를 끈다. 어둠이 다시 자리 잡는다. 두 사람은 비 냄새를 맡으며 잠시 서 있다. 번개가 멀어진 하늘에 가느다란 길이 열린 듯 보인다. 가을 축제날 고등학생들이 만든 다큐가 상영된다. 제목은 골목의 손. 화면에는 한 해 동안의 계단, 난간, 평상, 펌프, 전광판, 도서 교환함,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건너는 손들이 담겼다. 손들은 말보다 정확하다. 오늘을 건너 내일로 가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 상영이 끝나자 누군가 울음을 훔치고 누군가는 고개를 길게 끄덕인다. 남자는 뒷줄에서 조용히 손뼉을 친다. 수키는 그의 손등을 한번 쓸고 내려온다. 어제의 굳은 살이 오늘의 자랑으로 빛난다. 겨울을 앞두고 허리 통증 앓던 이웃이 깊은 인사를 한다. 몇 달 전 들꺼들 부드럽게 통과시킨 그 밤을 기억하면서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웃고 수키는 따뜻한 차를 덧따른다. 사람들의 인사는 언제나 약간 과하다. 그 과함 덕분에 추운 계절도 덜 춥다. 모두가 서로에게 약간씩 과하게 고마워하고 약간씩 과하게 배려한다.
과하다는 말이 이 골목에서는 칭찬에 가깝다. 그러는 사이 건물주는 매각 제한을 접는다.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다. 대신 협동조합과 장기 임대를 맺기로 한다. 서류에 사인이 찍히는 날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난간을 한 번 더 두드린다. 울림이 오늘은 더 깊다. 그는 수키에게 말한다. 마음이란 것도 이런가 봅니다. 자꾸 두드리면 어딘가에서부터 좋게 울려요. 수키는 웃는다. 그래서 매일 반죽을 치대요. 좋은 울림이 날 때까지. 서로의 말이 서로의 일을 닮아간다. 새벽녘, 첫눈이 내린다. 계단의 모서리마다 눈이 얇게 앉는다. 남자는 빗자루로 발 디딜 자리를 만든다. 수키는 소금을 작은 종지에 담아 미끄러운 곳에 뿌린다. 아이들이 졸린 눈으로 난간을 잡고 조심조심 내려온다. 학교 늦겠다며 종종 걸음을 치다가도 난간을 한번 쓰다듬고 간다. 손에 남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게 안심이 된다. 이 골목의 손들은 계절을 기억한다. 겨울엔 더 단단히, 여름엔 더 느슨하게. 밤이 내려갈수록 두 사람의 하루는 단순해지고 선명해진다. 문을 열고, 음식을 만들고, 계단을 살피고, 난간을 닫고, 사람을 맞고, 사람을 보내고, 문을 닫는다. 단순한 것들의 반복이 견고함을 만든다. 어느 날, 수키가 말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넘어지지 않게 손을 내밀어주는 일인가 봐요. 남자가 대답한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같이 앉아 숨 고르는 일.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 계단 한가운데 평상. 그 위엔 오늘도 누군가의 짧은 심이 앉아있다. 긴 계절이 한 바퀴 돌아와 다시 봄비가 내리는 날, 첫 장면의 우산, 첫 장면의 계단, 첫 장면의 떨림이 겹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같지는 않다. 우산 아래 얼굴은 다정하다. 계단은 더 넓고 난간은 더 따뜻하다. 둘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중간쯤에서 멈춘다. 남자가 묻는다. 왜 멈췄죠? 수키가 답한다. 오늘은 내려다보고 싶어서요. 둘은 아래를 본다. 골목에 긴 숨이 보인다. 지나온 발자국들이 야른 빛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 그 빛이 한번 모여들었다가 천천히 풀려 아래로 내려간다. 남자는 조용히 이야기한다. 그날 비가 쏟아지던 현장에서 뛰어올랐을 때 나는 두려웠습니다. 잘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몰랐습니다. 수키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는다. 그는 계속 말한다. 이제는 압니다. 두려움의 다음에 오는 것은 손입니다. 누군가의 손, 나의 손, 우리가 만든 난간의 손. 그는 웃는다. 손이 모양을 갖고 마음이 그 모양을 기억합니다. 수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겠죠. 서로의 손을. 계단 꼭대기에 이르면 바람이 바뀐다. 골목 위로 밝은 구름이 이동하고 햇살이 순간적으로 강해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 앞까지 길게 늘어진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찜통에서 김이 오르고 오늘의 반죽이 기다린다. 반죽을 3번 치대고 4번째에는 잠시 쉬어준다. 쉬어준 반죽이 더 멀리 간다. 두 사람은 그걸 안다. 쉬어감의 힘, 평상처럼, 난간의 홈처럼, 서로의 어깨처럼. 마지막 장면은 해질녘. 골목의 아이들이 분필로 계단 옆 바닥에 글씨를 쓴다. 글씨는 삐뚤고 틈이 많다. 그러나 좋다. 손은 세상을 건넌다. 카메라는 글씨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다. 잉크가 아닌 분필 가루가 화면을 하얗게 메운다. 바람이 살짝 분필을 흩어놓고 분필은 흩어져도 낙서의 마음은 남는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서서 그 광경을 본다. 서로의 손이 난간 위에서 나란히 놓인다. 손과 손 사이 작은 틈, 그 틈을 빛이 지나간다. 빛은 오래 머물지 않고 그러나 충분히 오래 머문다. 화면이 아주 느리게 밝아졌다가 고요하게 닫힌다. 마음속에 계단 하나가 생긴 듯한 여운이 남는다.